배전 계획 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 갖는 의미. 이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때는 그냥 그 아까 뭐분의 뭐 그냥 그렇게만 설명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점짜리로 나왔었거든요. 2번인가. 그러면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설명하시 10점이니까 그거 설명하고 그 계산하는 예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가 얼마였고 뭐가 얼마였을 때는 이 수용률은 얼마이고 부등률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부하율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밑에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내용만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예제를 쓰여서 밑에다 한번 딱 설명해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좋다 이거죠. 본인이 예제로 그게 틀렸더라도 위에 이제 뭡니까 최설, 각각체, 평체, 합체 이 부분은 나오니까 키워드는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알 거라는 건 아는데 뭔가 설명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틀렸든 맞았든 잘 안 보고 이 사람이 좀 썼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의미, 아까 의미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의미는 뭡니까? 모든 전력 소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 이거는 분산 정도, 부등률은 분산 정도, 부하율은 부하 변동의 정도. 수용률은 수용하다니까 쓸 자, 쓸 용자에다가 손으로 쓴다. 뭡니까?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 수용률은. 근데 부등률은 등가로 이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산 부분. 근데 이 분산 손실 개수, 분산 개수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배전 쪽에서 그 부분은 또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률 같은 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쓰지 않고 이렇게 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하율은 부하 변동의 정도. 부하율이 몇 프로다? 그럼 부하율은 계속 변동이 되죠. 부하는 자동차도 악셀레레이터 밟으면 악셀레레이터 계속 밟으니까 밟았다 떴다 밟았다 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올라가듯이 부하율도 보면 부하를 썼다 올라갔다 썼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고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수용률은 한 번에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부등률은 그게 그러면 그 얼마만큼 이렇게 분배돼서 쓰느냐? 부하율은 전체 용량에서 이제 쓰는 그 실제 당시의 어떤 부하율이고 부등률은 10대가 있으면 10대가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대 중에 3대만 쓰고 10대 중에 5대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가 몇 대 쓰느냐고 요거는 그 쓴 부하 용량에서도 100이라는 부하가 있었다 그러면 100이란 한 대가 걸려지면 그 한 대가 뭡니까? 악셀레이터 밟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초기치도 있을 거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습니다. 얘는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할 때 최설이라고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설비 용량. 최대 수용 전력이고 최대 설비 용량이고 왜 수용률 했으니까 수용 전력이고 이건 설비 용량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최대라는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최설 각각체 두 번째가 각각체라면서요. 다 더했다. 다 이거 합이니까 다 더했다. 최대 수용 전력을 다 더했다. 각각체, 합체, 합성 최대 전력. 그 다음 뭐라고요? 평체, 평균 수요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하셔도 된다. 왜 여기는 다 수용으로 가시면 되죠. 다 수용. 요거만 합체니까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고. 딱 생각하시죠. 수등하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수용 이렇게 위에는 다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밑에는 설비 최대 수용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밑에 이거 수용이라고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용이나 같이 쓰는 거니까. 최설, 각각체, 합체, 평체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건 수요를 상정할 때 수용률이니까 수요 상정할 때가 부등률 클수록 설비 이용률이 높다. 부등률이 2일수록 설비 이용률이 높습니까? 부등률이 3일수록 설비 이용률이 높나? 항상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용도로 나오니까 또 헷갈리네.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설비 이용률이 높다. 이용률이라는 부분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돌아가면서 많이 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 잘 이해 안 되면 안 쓰셔도 됩니다. 부하율이 높을수록 설비 효율적 사용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부하율이 높다는 건 개 부분을 부하를
쓰고 있으니까. 최대 부분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최대 부하분의 평균 부분인데, 이걸 다 수용이 쓰고 있는 건, 그러니까 부하를 이만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보통 몇 프로입니까? 1.09, 1.39, 수용과 사모가 1.5파. 이거는 45%, 55%, 47%.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수용률은. 아니, 부하율은. 다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여기 이제 건축전기 쪽 가면은 이런 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외워두셔야지만 됩니다. 건축전기를 하실 때는. 우리는 이것까지는 안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냥 다 50% 해가지고 그냥 위아래 대충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등이나 동력 같은 경우는 50% 미만인데 고압 배전선은 50%보다 높다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실질적으로. 배전선은 더 부하율이 더 높으니까. 1년간 30에서 90%, 통상 신도시의 경우 35%, 수용률이. 모든 전력이 한꺼번에 다 쓰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공장 지역이나 많이 쓰여지지 보통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어떻게 됩니까?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최대 부하. 이게 뭐 부하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등률이 1보다 커야지 좋은 거죠,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률부터 각 최설이죠. 최설, 그 다음 수등, 각각 최, 합최, 그 다음에 부하율을 평최. 이거 아닙니까? 아까 밑에 수요나 수용이나 같다면서요. 얘 둘은 이제 틀려지니까. 아까 보시면은 수, 등, 하라면서요. 수용. 여기 수용. 세 가지 딱 나누라고, 이렇게. 얘는 1보다 크고요. 이렇게 딱 애원 듣고 시작하시면 되죠. 근데 뭐라고, 이건 최설. 최대 수용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용량. 각각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요. 그리고 각각 합체. 합성 최대 전력의 합. 그리고 평체. 평균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것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그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보면요. 아까 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로 물어본 문제가 있고요.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 이렇게 물어보시고 순서를 바꿔서 또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등하, 각각체, 최설, 각각체, 합체, 평체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각각을 다 더하면 된다 이거죠. 다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얼마나 쓸 건지 수등하라면서요. 수등하 이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각 설비들을 다 더해서 수용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 부등률을 고려해가지고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면 여기서 부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변압기 용량에서 부하가 얼마나 걸렸냐 그게 부하율 아닙니까? 그래서 수등하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라고요. 그게 나중에 매칭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배전계획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 매크로인데 배전계획 설계 쪽이 더 낫겠네. 배전계획보다는. 자,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 상정하고 매크로 상정이네.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하고 뭐가 들을까요? 네? 예, 범위인데. 마이크로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작은 거죠. 예, 작은 거죠. 매크로는 큰 거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는 조그맣게만 보는 거고 매크로는 크게 본다. 이겁니다. 상정을 할 때 작게 볼 것이냐 상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안 상정한다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김영란법을 갖다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던데 결국은 원한 대로 안 가고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뇌물 줬을 때 뇌물 준 사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에 상관없이. 근데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대가성이 인정될 때는 처벌 안 하겠다고 바꿔버렸죠. 걔네들 국회의원들이. 바꾸고 나서 원래 취지는 뭡니까? 돈이 조금이든 어떤 간에 뇌물을 준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뭡니까? 아, 대가성이 뭐 인정이 될 때는 그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뭐 일하면서 줬다. 뭐 이걸로. 그런 부분은 처벌 안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계약에 의해서 일하고 나서 돈을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았다.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음권을 바꾸고 나서 김영란법을 또 뭐 한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 되면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그 뭐 무한도전에 그 투표하는데 50만 명이 투표했다고 그러던가요? 엄청난 인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사전투표제 하면서. 그만큼 이제 그 국가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하면 그냥 다 난리를 치니까 뭐 핸드폰으로도 금방 뜨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들어봤을 때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 난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은 뭐 그 공원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추모공원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학생들하고 뭐 저기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추모공원에 그 일반인이 몇 명이죠? 한 50명 되나요? 50명 정도 사망된 것 같은데 48명인가 뭐 얼마 50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사망자가 한 280명 중에 그 인원을 빼고 넣는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꺼번에 할 거면 같이 해야지. 뭐 그거는 학생들은 뭐 저기 공부하러 가다가 한 거고 일반인은 놀러 가다 한 거니까 그건 다르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논리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딱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는 조그마한 거, 매크로는 큰 거. 거기에 대해서 뭘 보냐? 전력량이나 최대 전력이냐 부하구수는 보는데 수요 뭐냐? 수등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을 결정하게 한 것처럼 그 배정계획을 따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매크로에서 딱 기준이 되는 게 조그맣게 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으로 많이 봐야 되겠죠.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매크로는 크게 보니까 뭡니까? 국민 생산량, 뭐 GDP를 기준해가지고, 아, 우리는 지금 2만 달러야? 그러면 2만 달러면, 대충 전기 얼마나 쓰지? 이렇게 보는 거고, 저 마이크로는, 아, 이 지역에는 농업이 있으니까 뭐 별로 안 써. 이 지역에는 뭡니까? 상업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써. 이 지역에는 공업이 있으니까 이만큼 많이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구 분포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앞으로 이만큼 필요할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마이크로라는 얘기죠. 세세하게 보는 거. 그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마이크로는 수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디에 뭘 쓰고 어디에 뭘 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집만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서비스업만 있느냐 아니면 농업만 있느냐 아니면 여기 공업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봐가지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나간다는 얘기죠. 기존의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매크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상관관계, 경제지표. 아, 우리는 요 지역은 GDP가 얼마니까 우린 2만 달러야. 이 지역은 잘 사는 동네야. 그러면 얼마만큼 계속 발전돼서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도출을 한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산과 수요의 동시성. 이게 뭡니까? 전기에 관련된 걸 설명할 때도 전기는 뭡니까?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발전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최대 전력을 쓰고 얼마만큼의 부하를 쓰게 될 건지, 전력량을 얼마나 쓸 건지, 이게 전등, 업무용 전력, 소구 전력, 대구 전력 이렇게 나왔네요. 공장, 철도 이런 거 부분에 전력량들을 얼마나 쓸 건지를 봐가지고 그 중에 어느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쓸 건지, 일부하 곡선 되듯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부분 봐가지고 그 최대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피크가 많이 걸리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겨울에 피크가 더 많이 걸립니다. 여름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여름에 에어컨 쓰느라고 됐는데 지금 겨울에도 히터를 쓰니까 전기로. 옛날에는 히터를 전기로 안 썼거든요. 난방장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니까 전기로 된 코드 안 끄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중앙 난방을 하고 그렇게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또 요즘엔 전기 코드로 쓰는 전열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최대 전력을 생각하고 전력량 중에 최대 전력을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부하를 쓸 건지를 봐가지고 적절한 그 부하의 양에 맞춰가지고 배전을 얼마만큼 늘려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할 때 어떻게 하냐? 수용률, 부등률, 부하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이제 얼마나 쓸 건지 수용률이 계산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배전용 변전소의 부하 상정.
아까 배전용 변전소라는 건 45에 60MV의 TR에 7개 뱅크가 있다고 그랬죠? 그 7개 뱅크 부분을 놔두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뭡니까? 지금 새로운 지역에 뭔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배전용 변전소를 어디에 얼마만큼 설계를 할 거냐? 아파트 지역에 여기 들어선다. 그럼 아파트 지역에 뭐 들어서고 하면 나중에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여기는 요 정도쯤에다 변전소 부지를 서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왜냐면 부지를 닦으면서요. 도로를 닦습니다. 도로를 닦기 전에 다 이렇게 매설을 다 하죠. 기간망을, 기간산업을. 그래서 이 설계가 중요한 거죠, 처음에. 딱 다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집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집들이 들어올 걸 먼저 도시구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뭐 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면 전선 및 변압기 허용부와 공급 신뢰도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지 조건, 부하 파악, 변전소 용량 결정, 변전소 위치. 어떤 그 도시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세종시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세종시에 변전소 다 졌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어떻게 질 건지 대략적으로 도시계획이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그 도시계획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게 뭐 10년 뒤에 날 건지 몰랐죠. 옛날에도 보면 제가 처음에 할 때 조치원에서 그 1번 국도 옆에 감리를 했거든요. 야, 이 지역은 그 도로가 나는 겁니다. 1번 국도가 크게 그 세종시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그래서 이 지역에는 땅 사놓으면 돈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땅이 없었습니다. 다 외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 미리 사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조치원도 그 땅 부자들 된 사람들이 꽃뱀들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여자를 조심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왜 그렇게 배가 망신하냐고. 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생활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주체를 못 하는 거지. 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당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을 믿어도 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세대 전략, 배전기획 신뢰도 향상, 향상 대책, 사고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 배전기획 신뢰도 향상, 사고정정 감소 대책, 작업정정 감소 대책, 신속 복구 대책,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배전기획 신뢰도 향상 해가지고 또 따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선 보호 방식. 딱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고요? RSL 쓰는 겁니다. 배전선 보호 방식이니까. 여기 필요하면 ASS도 들어가고, 거기 사이에서 나오는 캐스케이딩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이런 내용들 좀 더 써주면 이제 또 파워풀하죠. 근데 이 배전선이 뭡니까? 이게 고압 배전선인지 저압 배전선인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전선 보호 방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 텐데요. 배전선 보호 방식이 나왔습니다.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여기까지. 개요. 배전선이 뭐가 되어 있다. 그럼 고압하고 저압이 되어 있다. 근데 뭡니까? 고압 보호 장치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ASS, F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호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라고요. RSL이. 그러면서 리클로저하고 상호 부분, 리클로저하고 섹셔널라이즈하고 상호, 리클로저하고 퓨즈하고 상호,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딱 그려주고, 예?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또 필요하면은 캐스케이딩 같은 거, 저압은 이제 캐스케이딩이 설명이 되지만 됩니다. 근데 얘는 고압만 설명한 거죠. 지금 고압 배전선만. 여기 다 고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압 배전선 보호 방식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배전선 보호 방식을 설명하면서 고압 설명하고 저압 설명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캐스케이딩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좀 더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게 알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더 차별하게 쓰는 거는 제가 보면 여기다 저압 부분을 조금 더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죠? 고압도 잘 못 쓰는데 저압까지 쓰려고 하니까. 캐스케이딩이 뭐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냐?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저압은. 캐스케이딩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선택 차단인데 시간으로 선택 차단하거나 전류로 선택 차단 아닙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아이스크림 뭡니까? 뭔가 끊죠 중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중간중간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다음 쪽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다 끊어진다. 저압 쪽에서도 보면 여기서 탁 떨어지고 여기서 탁 떨어지고 하게끔 딱딱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용량별로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겹쳐지는 게 아니라 딱딱 시간적으로 딱딱 떨어진다. 그리고 뭐 전류적으로 딱딱 떨어진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차단이라고 얘기했네.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선택 차단입니다. 시간에 의한 선택 차단, 전류에 의한 선택 차단. 선택적으로 딱딱 끊어진다고요. 신뢰성 있게 저압에서도 제품을 잘 설계를 하면은. 그리고 캐스케이딩은 뭡니까? 딩이니까 뭔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다음 쪽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 정확하게 이제 따지면요. 캐스케이딩 보급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이 시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분기 쪽에도 보면 한 5카 정도를 써줘야지만 됩니다. 예? 케이블이 가서 단락전류가 되는데. 근데 이제 메인짜리 이 시카짜리가 빨리 차단을 해줍니다. 사고전류를. 그럼 2차 측으로는 사고전류가 차단이 빨리 안 되겠죠? 아니, 사고전류가 전파가 많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에너지가 줄어가면서 5라는 에너지로 들어갔는데 얘가 10이라는 에너지를 너무 빨리 차단하다 보니까 10까지 올라가기 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5 정도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얘가 10이 됐을 때 얘가 5가 됐는데 얘가 5 정도에서 차단하니까 얘가 5가 아니라 뒤에서는 뭐 3이라든가 1.5라든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미치는 충격이. 캐스케이딩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장비를 그 싼 용량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캐스케이딩입니다. 중간에 빨리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저압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개념 정도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뭐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혹시라도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런 걸 써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개통보호에서 어떻게 이러냐. 22,900 다중접지, 비접지, 이건 뭡니까?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 쪽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비접지 쪽에 대한 보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배전성 보호 방식. 여기 딱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배전 방식은 대부분 22,000 다중접지이다. 그러니까 저압은 배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캐스케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압 배전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는 한전에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캐스케이딩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건 물어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민수 쪽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민수 쪽에서는. 그래서 다 전부 때까지도 보면 다 22,900이 갑니다. 사실은 380, 220을 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저쪽이나 가야지, 이제 농업 쪽이나 가야지 그런 쪽에 이제 저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여긴 다 22,900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단상변압기 380에 220으로 그 단상변압기를 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22,900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380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일부 구간만 조금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는. 다중접지 방식으로 고정 홈치 시의 전역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RSL, RSF 이 세 개밖에 없다. 그 얘기고, 리클로저, 제페로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넣었다 뺐다 메인 부분은 맨 위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고, 리클로저 부분은 연구고장과 순시고장을 해가지고 리클로저에서는 2F, 2D. 리클로저 나오면 2F, 2D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1사이클, 여기 1, 2, 3, 50, 15. 이거죠? 1사이클 2초, 1사이클 3초, 그 다음에 50, 15초, 50. 이거 똑같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약간 틀린데 답안지에 이렇게 쓴 것처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왜 2F, 2D라는 건 두 번은 빠르게. 한 번 빠르겠죠? 1사이클? 또 한 번 빠르겠죠? 이게 2F가 됩니다, 앞에 두 개가. 2F. 2D. 이건 딜레이. 뒤에가 50에서 60사이클 두 번 딜레이 됐다, 이거죠. 이건 1초고요. 이건 아주 빠른 시간이에요. 타닥 하다가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탕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기다린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요건 약간 무바전류라고 되어 있는데, 무바전류를 그러면 밑으로까지 좀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기준이 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냥. 요 기준대를 이렇게. 부하전류고 고장전류도 좀 많이 올려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림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간선과 삼상 분기점, 리클로저 어디 쓰냐? 아까 급전선이 있었죠. 급전선에서 붙는 이 점을 뭐라고 해?
궤전점. 궤전점에서 분기되는 게 분기선이나 간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 간선과 삼상 분기점에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급전선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맨 처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급전선은 뭐죠? 한전 변전소부터 쭉 나와가지고, 급전선은 중간에 부하가 아무것도 연결 안 됐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 급전선이고, 급전선에서 어떻게 하면 궤전점을 통해가지고 그냥 분기선, 간선으로 간다고요. 예? 그럼 그 간선이나 분기선으로 가는 그 지점에다 리크루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 그 어떤 메인 쪽에 지금 리크루저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직렬로 3대까지가 설치가 가능하다. 33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332 이렇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에서 332 리클로저 3대 그 다음 섹셔널라이즈 3대 라인 퓨즈 2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가능하다. 전격 용량 선정 기준 이건 그냥 뭐 보시면 될 거고 섹셔널라이즈 딱 보시면 이게 3회째 3대까지 됩니다. 이것도 섹션이 뭐라고요? 아까 구분개폐기라고 했죠? 구분개폐기. 리크로즈는 아예 재패로우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고, 이 섹셔널은 구분을 해준다. 결합개폐기, 구분개폐기 해가지고 개폐기가 있었죠. 그건 뭡니까? 중간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 퓨즈 달린다고요. 그럼 뭡니까? 사고로 국부적으로 경미하게 사용되는 차단 능력이 없는 유익개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섹셔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차단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S하고 똑같습니다. AS가 뭡니까? 오토, 섹셔널라이저 스위치입니다. AS가. 그게 섹셔널라이저입니다. 똑같은. RSL에서 아까 리클로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가 있죠. 이 섹셔널라이저 부분은 자기가 차단할 수는 없고요. 전압이 죽었을 때는 차단이 됩니다. 근데 오토 섹셔널 스위치는 뭡니까? 그거는 전압이 죽었을 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ASS 문제점이 이따가 나올 텐데 뭐냐? 얘는 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ASS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리클로저가 한번 죽어졌죠. 아까 2번 빠르게 죽는 다음에 2번 죽었을 때, 처음에 죽었을 때 얘가 죽었으니까 그때는 사고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얘가 딱 놔버리는 겁니다. 얘가 사고 나서 막 당겨주는데 얘는 놔주지를 못하는데 앞에가 딱 떨어지니까 됐네? 그러면 이제 이때 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AS는 모선에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메인의 리클로저가 떨어지면 그 리클로저 밑단에 있는 모든 ASS는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1000kV 미만의 약식 수전 설비에서 300에서 1000 사이에 ASS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300 정도. 1000 이상이면 정식 수전 설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기를 설치해야지만 됩니다. 이건 법이니까. 자, 섹셔널라이즈 3대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구분개폐기, 결합개폐기 이게 3개까지 간다고요. 그건 뭐냐? 너무 이렇게 많이 달게 되면은 구분 짓기가 힘들다 이거죠. 보호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3개까지만 놔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시 후위 리클로저의 동작 횟수를 적산하여 임의의 횟수만큼 되면 리클로저에서 가까운 것은 3회째, 말단의 것은 2회째. 후비보호에서 무전압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록아웃되어 고장 부분을 차단한다. 뭐 이게 AS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섹셔널라이즈는 마찬가지로 저기 정전이 됐을 때 그때 그 카운터를 보고 자기가 자기 위치다 하면은 그 지점에서 알아서 떨어져 준다. 그래서 간선을 분기선의 고장으로부터 보호해서 정전 구간을 단축한다. 아까 구분개폐기 있었지, 결합개폐기 있었죠. 그런 부분 자기가 카운터 해가지고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3대까지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라고요? 리클로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는. 자기 혼자서는 차단이 안 되니까. 리클로저가 차단해졌을 때, 무전압일 때 얘가 오픈이 되니까. 이런 관점만 있으면 되고요. 요 뭐 성정 기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라인 퓨즈는 뭡니까? 2대, 332, RSL 332, 요 정도. 뭐 어렵습니까? 이 배전 방식에서? 그리고 나서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전격용량 선정 기준. 요거는 이제 퓨즈는 사실 조금 내용들이 더 있는데, 뭐 600% 가부하에서 뭐 몇 분 이내에 동작하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퓨즈라는 게 한 번씩 열받으면 조금씩, 끊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얇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두께가.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얘가 갑자기 또,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최대 부하 전류율 160%를 연속적으로 흘리더라도 얘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퓨즈는. 큰 사고 전류만 끊어져야 된다 얘기죠. 과부하 사고에서는 동작하지 않게끔. 조금 과부하된다고 해서 얘가 열받아서 조금씩 녹아내리면은 나중에
예? 진짜 그 동작하지 않아야 될 때 얘가 끊어져 버릴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에서도 뭐 동작하지, 600%에 대해서도 뭐 어느 몇 분 이상 몇 분 이상 흘렸을 때 동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60%는 큰 과전력의 증가 동작합니다. 그건 한시라는 얘기죠. 150%, 160%는. 한시니까 얘는 순신용인데 왜 네가 동작하냐, 그죠? 얘들은 보통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에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시는 뭐라? 사고라면서요. 사고는 제가 뭐라고요? 10배 이상 난다고요. 전격전력 10배 이상. 그래서 600% 과부하에서, 600%에서도 동작하지 않도록. 근데 단 시간이 있습니다. 600%에서는. 600%는 큰 전류니까. 비한령 퀴즈를 사용한다. 비한령하고 한령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는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예. 이게 딱 보시면 일단 외형 부분부터 보면은 한령은 두껍고 비한령은 얇고. 그러면 뭡니까? 아까 좀 소호 특성들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령은 한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큰 전류가 가기 전에 아까 캐스케이딩처럼 시카로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비한령이고, 시카까지 올라가기 전에 5카 정도에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파고치가 들어오더라도 한령은 그걸 빨리 끊어버리니까 뒤로 뭔가 그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대신 얘가 빨리 끊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얘는 폭발이 됩니다. 폭발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소화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는 거죠. 근데 비한령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터지다 보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멜팅만 하는 거죠. 멜팅하다 보니까 선만 끊어지는데 그 에너지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떤 폭발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에 의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비한령 퓨즈 같은 밑에 소음통을 달아둡니다. 이렇게 소음기 같은 거. 왜 터지니까 펑 하고 터집니다. 얘는 펑 하고 안 터지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얘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ASS 200A 이상은 없습니다. 왜? 22,900에서 200A 이상이라는 건요, 용량이 10A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154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 용량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물론 이제 300A, 400A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런 데들은 AS를 안 쓰고 차단기를 쓰거든요. 정식 수전 설비니까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딱 정해놔서 용량이 그 1000kV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000kV였을 때가 252A인가요? 아니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000kV 1000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22.9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인가? 1000 나누기 루트 3 몇십 암페어 안 될 텐데요? 2.73이 해고. 예, 2.73이 한다면 577. 577이요? 1000 나누기 1.73이면 577. 그거를 22.9로 나눠보십시오. 또 나눠요? 예. 나누기 22.9. 그럼 한 20암페어 나오겠네. 22.9요? 예. 20.9로 나누면 25.2. 25.2암페어. 이게 1000kV였을 때 전격 전류입니다. 근데 얘는 200암페어죠. 우리가 지금 ASS가 얼마까지 쓴다고? 1000kV까지밖에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전격 전류는 25.2인데 200A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왜냐면은 사고 전류를 차단을 못 해줍니다. 큰 사고 전류는. 근데 과부하 전류는 차단을 해줍니다. 얼마까지? 800에서 900. 전격 전류는 200A인데요. 800에서 900A까지는 차단을 해줍니다. 나중에 ASS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격 부하는 200회, 무부하에서는 1100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소 동작 전류는 최대 부하 전류의 150%, 기락 전류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FS는 고장 구간 자동 검출기는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배전 쪽에 자주 보실 일이 없으니까 이쪽은 여기까지 쓰기는 좀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그게는. 리클로저하고 산호협조 부분에서는 아까 그 그림 있죠? 리클로저는 3개밖에 못 한다고요. 라인 퓨즈는 2개밖에 안 된다고요. 섹셔널라이즈는 3개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3, 3이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그럼 여기도 사실 섹셔널라이저를 좀 그려놔야죠. 아까 앞에처럼. 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리클로저, 섹셔널 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순서대로 간 겁니다. 요게 변전소 OCR이고요. 요게 변전소 OCR의 한시하고 순시 F2. 그 다음에 퓨즈 부분 올라가 있네. 여기 부분. 그 다음에 퓨즈 부분이 F1이 여기 올라가 있네요. F는 여기 밑에 들어가 있고요. 퓨즈 부분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리클로저 한시고, 여기 부분은 리클로저 순시고요. 근데 지금 순시가 여기 이렇게 간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순시를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딱 그려버렸으니까 이것도 한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섹셔널라이저를 썼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요걸 지워버리시고 여기다 섹셔널라이저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 섹셔널라이저 뭐 이렇게 부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왜 섹셔널라이저를 안 넣냐면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안 넣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어떤 책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다 섹셔널라이저고, R, S 이렇게 여기다 섹셔널라이저를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섹셔널라이저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섹셔널라이저는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 없다. 단지 이제 과부하 전류에서는 견뎌질 수가 있다. 800에서 900 정도의 과부하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차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고 전류는 차단을 못 해주니까. 자, 이 뒤 가서 보시면 6600하고 22쪽의 비접지 계통은 어떻게 됐냐. 두 개의 OCR을 사용한다. 왜? 단락보호에서는 어차피 두 개가 붙게끔 돼 있으니까. 세 개 써도 되는데 왜 두 개 쓰냐.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락보호에서는, 비접지 계통의 지락보호에서는요,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하고 동작하는 전력행 계정이다. 아침에 설명드렸던 전력행 계정에서 선택 지락 계정이가 들어갑니다. 바로 SGR이라는. GPT 쪽에서 영상전압 V제로를 받고요. ZCT에서 영상전류 I제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SGR 계정에는 영상전압 V제로하고 I제로를 받아가지고 전력형 계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침에 설명드렸던 게 직접 집지 계통에서 지락보호 어떻게 한다고요? 잔류회로를 보호한다고요. 저항집지 계통에서 지락보호 어떻게 한다고요? 잔류회로로부터 보호하고 3권선 CT로도 보호하고 관통용 CT로도 보호합니다. 비접집지 계통에서 지락보호 어떻게 한다고요? GPT에서 영상전압을, ZCT에서 I0, 영상전류를, 그 두 개를 합한 SGR 계정에서 전력형으로 선택지락을 동작한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라고요, 요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배전선은 방사상. 요거는 비접지니까 방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락 고정 방식을 영상전압과 영상전류를 위한 동작해서 선택지락 고정 보호 방식 SGR에서 동작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배전선은 방사상이니까 방향성 보호 계정이 안 쓰니까 이 SGR 같은 건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를 쓰고 그 다음에 변전소 부분에 이 메인에 OCR이 있다고요. 그 아까 OCR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게 잔류회로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요게 잔류회로입니다, 요게. OCR로는 요게 동작하고 OCGR은 요걸로 동작한다. 이게 잔류회로 방식이다. 상권선 CT다. 이게 CT를 하나를 더 그려놓고 요걸 Y로 잡고 요걸 델타로 해서 잡아놓은 게 상권선 CT다. ZCT다. 여기다 ZCT 넣어가지고 별도의 OCGR을 설치하면 ZCT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순시요소부 OCR을 각상에 한 개씩 3개 설치하여 단락 및 과전류 보호. 단락은 뭐로 보호한다고요? 여기서 3번 항목에서 50 순시로 보호한다. 과전류는 뭐로 보호한다고요? 51 한시로 보호한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예. CT의 잔류회로가 뭐라고? 여기 부분을 잔류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들어오는 요 지점을 잔류회로라고 합니다. 이 잔류회로에 OCGR을 한 개씩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한 개 설치하여, 예? 이렇게. 위에는 한 개씩이 맞습니다. R상에 한 개, S상에 한 개, T상에 한 개니까 한 개씩입니다. 각 상에 한 개씩 3개 설치하여. 맞죠? OCGR 잔류는 한 개만 설치하여. 이렇게 되죠. C19 제페로 계정이라고요.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